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전략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선거법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더민주는 선거법을 개정할 마음이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명분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한당이 있죠? 네. 자한당은 중대 선거구제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한당은 연동 비례대표제 탐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야3당 있죠? 여기는 네. 아주 절실한 거죠. 네. 야3당은 쪽수가 작아서 판도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한당과 민주당에 의해서 선거법이 개정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이걸 내줘야 될 텐데 장사로 보면 손해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면 권력구조 개편하는 개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헌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민주 생각은 대통령으로 개헌안을 받으면 그러면 선거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한당은 어떻게 했어요? 자한당은 중대 선거구제로 그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연동비례 살짝 섞어가지고 개편하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슬쩍 대통령을 양보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야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시점이 내년 3월 달쯤이라고 봐요. 연말까 선거법이 안 될 테고 내년 초 되면 아마 그거 갖고 이제 크게 붙을 테고 붙을 때 슬쩍 야합하면서 개헌할 가능성이 클 때 그렇게 개헌하면 근데 대통령 발의안이 저거 크게 못 나가니까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3월 초쯤 되면 우리가 나서서 야 너희들 싸움 좀 그만해라. 그만하고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참 권력구조 복잡하면 국민 공론조사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제가 타당하지만 못 믿겠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국민 주권을 활성화시키는 거다. 그거 반드시 집어넣으라. 우리 안에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 그거 제시하고 선거법 개정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를 들이밀고 거기 저희는 시민사회단체 총망라하고 어른들 있죠. 다 동원해가지고 3월 초쯤에 한판 뭘 하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청이 다 업무합수행 바쁩니다. 고위공직자 퇴임 청문회는 지금 청문회 하면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잖아요. 근데 제임이 잘못하면 퇴임한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서 못하겠죠? 이거 넣자는 게 저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분산. 재앙제 대통령을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간다고 치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근데 저희가 본 상권 분리만 안 되니까 행정부의 권력 분리, 사법부의 권력 분리, 국회의 권력 분리 하자는 거예요. 사법부의 권력 분리는 뭐로 되어 있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행정부의 권력 분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인사권도 대통령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장관 임명할 수 있는 구분해서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장관 책임장관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장관이 책임지고 해서 그 사업을 실패하면 온팡 장관이 뒤집어 쓴다. 대통령 상관없다고 하면 국가 사업은 단위가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건설부 장관 책임지게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면 퇴임 청문회에서 죄를 묻는다. 그러면 윤사부상까지 다 하려고 하시면 완전히 집안 망해요. 그러니까 집안 망하니까 대통령이 부당한 짓을 하면 절대로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로 치면 국회 넘어가서는 국회는 국정조사권이 있는데 야당은 쪽수가 작아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의 1이 찬성을 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치면 소수 야당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시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면 제일 좋겠어요. 저는 4년으로 하되 반씩 물갈이 한다. 2년마다
그래서 반씩 물가람 지금 중간 선거 있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2년째 한 번 심판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국민소환제 집어넣고 그러면 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법부는 아주 간단해요. 사법부 대법원장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아직은 힘드니까 대법원이 호선한다.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이 호선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행정처 있죠. 행정처가 대법원의 임명권을 다 갖고 있어요. 대법원장을 다 통할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그 사법평의회를 만들어서 사법평의회는 그 사법행정처를 바꾼 거예요. 거기서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다 갖고 행정권을 갖는다. 그리고 대법원장 오로지 재판에만 몰두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법관과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구분이 되니까 훨씬 더 서로 권력 분립이 된다. 이렇게 바꾸자는 게 저희 안이에요. 근데 이 안은 국민 개헌안 말고는 대통령 발의안에도 없고 그다음 각 당 개헌안 있죠.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 대통령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니까 그 저기 다 그 자료도 다 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것 같았어요. 자, 이거는 잠깐 읽어봅시다. 4대 권력기관 독립성, 책임성 강화. 이거는 저희만 있는 아닌데 4대 권력기관이 뭐죠? 뭘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해요? 언론? 헌법에 없는 권력기관이 있어요. 언론? 언론은 5대라고 얘기하고 4대는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검찰청, 경찰, 국세청, 그다음에 경찰청, 국세청. 이게 4대 권력기관인데 헌법에 없어요. 조항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4대 권력기관을 독립기구로 만들고 그 장을 뽑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예요. 감사원 독립은 다 아시는 거고,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의원을 국무위원 겸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한테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이거 폐지하는 거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정부 견제 강화 아까 얘기한 국정조사권 있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5분의 2. 그다음 지방분권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발의안에서 하나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3항에 보면은 주민발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 법률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헌법에 넣자는 게, 저건 지금 조례안만 법률에만 있고 헌법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뭘 더 붙였냐면 현재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주민발언, 주민투표, 주민소환 말고 주민감사 청구권, 주민소송제, 참여예산제 있죠. 그걸 헌법에 아예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정선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 지방에 내려가면은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있죠. 거기다가 지방 의회 사람들, 구의원 사람들, 이건 거의 80% 이상이 그 지방 토호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토호들의 면회직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면 잘 안 돼요. 아마 부정부패 무지가 심해질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민들의 감시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그 지방자치 개헌하는 거는 상당수는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사법평에 얘기한 거고, 대법원장 직선 얘기하는 거고, 전관 비리, 자, 전관 비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 법관이 퇴직하면 변호사가 되죠. 그럼 뭐 전관 예우해 주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만 가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헌법에 집어넣자 그랬더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이다, 그런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잖아는 대신에 법관은 평생 직장을 보장해준다.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 한 법관은 자르지 않는다. 그 대신에 퇴직한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자니까 사법고시 패스하면 나는 판사하겠다, 나는 검사하겠다, 변호사하겠다, 아예 정화에 들어가자는 게, 그러니까 판사가 되면 그 직업을 평생 한다. 대신 먹고 사는 거 보장해준다. 그렇게 바꾸자는 게 정관비리 그 이익 보장 금지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끝났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죠? 이게 뭐예요? 양파. 여러분, 양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모든 요리에 파가 안 들어가는 요리는 없어요. 모든 요리에. 그런데 누구도 양파를 그리면 안 그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양파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양파가 이 헌법으로 치면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그 공론조사 요구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파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 양파 같은 국민주권 3대 요건이 있죠? 뭐 3대 요건이 뭐죠? 국민발언제, 소환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부의 요구권, 공론조사 요구권, 이런 거는 꼭 집어넣어야 된다 할 때 잘 기억 안 나면 뭘 기억하시면 돼요? 양파. 파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민개헌으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꿉시다. 그렇고 끝났고, 여기 이제 그 자료지 보면은 하나 빠져 있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는 통일 관련 조항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랩 뒤에 통일 관련 조항은 조정선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다 수록했거든요. 통일까지 가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걸 미리 예비하지 않으면 아마 그 비용이 엄청나고 실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바꾸자고 이제 제안하신 거고, 그 중에 헌법 관련 조항을 바꾸는 게 하나 있는데, 영토 조항이 있죠. 영토 조항이 지금 어디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어떤 사람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와 저쪽 연해주 옛날 고구영토까지 한다고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가타부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저 바꾸고 싶은 거는 그 조항에서 한반도와 부속도로 한다. 하지만 그 통일 전까지의 그 조항의 효력은 남한에 한정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남북한 문제가 풀어질 거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주장했는데 대통령 발의안에서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왜 빠졌냐 하면 그 조항을 집어넣으면 아마 태극기 부대가 난리를 칠 거다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국가 병련 대계보다는 정권 연장에 훨씬 더 이렇게 신경이 드는 거. 그런 우리가 그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사실 그 정권은 아까 재헌헌법을 할 때 반쪽의 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밖에 성공 못 시킨 거고, 그걸 완전히 바꿔서 재헌헌법 정도로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사회복지국가, 민생복지국가, 사회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고비가 필요하다. 그럴 때 보다 좋은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헌법을 바꾸는 거고, 그 헌법은 절대로 누구한테 바뀔 수 없어요. 절대로 정당하게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될 그 시점은 내년 3월쯤이 될 거고, 그때 실패하면 아마 총선 이후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간단히 가시고, 투표는 지금 못하니까 그거 제가 원래 안